적인 처방전이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약물을 복용한 후 사망했습니다. 또 해마다 약 8만 명은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약물 부작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에서만 1년에 18만 명의 사망자를 낼 만큼 약물 부작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역 약물 감시센터가 자리를 잡은 뒤 작년 한 해 26,800여 건의 약물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부작용 발생이 안 된 게 아니라 보고를 안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약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대 평범한 주부 김희영 씨. 그녀는 얼마 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몇 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뜻밖의 약물 부작용 때문이었다. 그 치료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우울하고 아침이면 막 일어나서 하필이면 내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래서 남편한테 나 그냥 죽고 싶다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진짜로. 진짜 죽고 싶더라고.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약물 부작용. 눈은 안 보이게 됐고 피부의 70% 이상이 벗겨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더욱이 치료를 받는 도중 백혈구 수치가 700까지 떨어지는 응급 상황도 겪었다. 30% 이상 벗겨진 경우에는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보다 더 심한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30% 이상 이르는 굉장히 중한 상태입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온 김희영 씨. 그런데 올 2월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눈에 이상 증상을 느꼈다.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인 것이다. 며칠 후 안과에서 각막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그날 이제 아침 약 먹고 점심 때 약 먹고, 예, 같이.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막 가려운 거예요. 가려운데 이제 제일 약한 부위부터 뭐 상상할 수 없이 막 가려워서, 아, 약을 끊으면 가려움증이 가라앉겠지. 그러고서 이제 그냥 이제 가려워도 그냥 참고 토요일 저녁을 지내고 일요일 저녁을 지냈어요. 이틀 후인 화요일, 오히려 김희영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발진과 수포가 온몸으로 번진 것이다. 저희가 그 전후의 약물 투약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이분의 나중에 유전학적 형태, 유전학적 그 소견을 보았을 때 이 환자분이 드셨던 안과약, 메사졸라마이드라는 안과약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김희영 씨는 힘든 치료를 잘 견뎌냈고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 여기저기에는 당시의 고통을 짐작케 하는 약물 부작용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예, 그러진 않더라고요. 20개가 다 빠졌는데 안 나와요, 잘 이게. 의사한테 그랬지. 왜 내가 건강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한 사람이 이런 병이 걸리냐. 그러니까 의사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래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처방한 약이 어떤 환자한테 이런 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평생에 자기네 의사생활 하면서 안 걸리기를, 이런 환자를 안 만나기를 기도한대요. 김덕중 씨 역시 3년 전 약물 부작용을 경험했다. 평소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김덕중 씨. 그 안에는 이제 머리 체크해봐야 한다고 해서 심전도 체크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이상이 없어서 그러면은 CT 촬영 한번 찍어보자 해서 CT 촬영을 찍게 됐어요. 문제는 CT 촬영 직후에 일어났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김덕중 씨가 쇼크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CT 촬영을
찍고 나서 나오던 중 약 한 1분 정도 있다가 몸이 쫙 풀리면서 몸이 훅 우그로 그냥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는 못 나오고 그래. 걸음을 못 걸리고 다리 몸이 풀려서 의자에 앉았어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고 피부 색깔은 검은 빛나는 벽돌색으로 돼가지고요. 아주 혈압이 저혈압이라도 아예 그냥 앉으면 60에 30이라는가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떨어져가지고 막 그 약 처방을 막 여러 가지 거에서 막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쇼크 후 3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 경험은 부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놀랬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시트 촬영하고 나오다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죽어갖고 나오니까. 그러는데 의식을 잃고 죽은 게 아니라 의식을 잃고 그냥 응급실로 가니까 난리가 났겠죠. CT, 즉 전사나 단층 촬영은 진단의 목적이나 병변의 크기, 위치,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흔히 이용되는 검사 방법이다. 이때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CT 조영제라는 약물을 환자의 몸속에 주입하게 된다. 김덕중 씨의 경우 이 CT 조영제가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조영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 빈도는 그 환자가 천식이 있다든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발생률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었다든지 심부전 소견이 있다든지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으로 약을 쓰시는 경우에는 일부러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들이 투여가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혈압이 생겼을 때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 기능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영제에 의해서 급성 신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맥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온 CT 조영제는 신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고령이거나 혹은 당뇨, 고혈압 등으로 인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조영제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신장에 침착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까지로는 미리 어떤 과민 반응이 발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이라도 조영제에 대해서 과민 반응, 경하든지 중하든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재노출됐을 경우에 발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었으면 그것을 다음에 진료 받으실 때 의료진한테 알리시고 항상 진료 받으실 때마다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항생제에 의한 약물 부작용이 가장 많았고 CT 조영제 부작용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34세의 여성이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가지 약물을 복용한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여성이 복용한 것은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과 항히스타민제인 테르페나딘. 같이 동시에 그 약을 2가지를 먹게 되면은 케토코나졸이 그 간의 효소를 억제해서 테르페나딘 이제 이 약을 과용량 복용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동시에 2가지 약을 복용할 때 심장 마비로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2가지 약을 함께 먹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일까? 입을 통해 들어온 약물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된다. 그리고 흡수된 약물은 간에 있는 약물 대사 효소들에 의해 그 독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 뒤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확산된다. 그런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2약을 복용했을 경우 한 가지 약의 특정 성분이 다른 약의 해독에 필요한 약물 대사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게 된다. 결국 혈액 내에 약물의 성분이 과도해져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약과 음식, 약과 건강식품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혈압을 낮추는 약이다. 그랬는데 어떤 다른 약을 같이 먹었을 때는 그 약의 약제를 이제